사실 같은 배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빵빵했던 배랑 이런 식으로 라인이 생긴 배랑 달라 보입니다. 배꼽 있는 부분이 한 33.5, 8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가는 부위 재볼게요. 73 정도 되네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는요, 5월 20일에 확인했었고 53kg에서 51.7kg로 약간 몸무게 빠진 상태시고 지방량이 15.9에서 14.2로 이런 식으로 빠진 정도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봤던 배 기억나시죠? 한번 돌아볼까요? 보통 지방 흡입 전후 대조들이 하고 나서 바로 직후만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1년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그분을 직접 만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엘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사실 좀 예전에 찍어두었던 영상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지 고민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르게 됐고, 제가 사실 약간 팔자에 없는 유튜브를 찍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 방송 일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설명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잘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해서 보여드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재미까지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작가분들, PD분들 뿐만 아니라 방송일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존경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그때 찍었던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파일이 다 만료가 된 거예요. 원본 파일은 없어졌고, 그래서 되게 이거 파일 날려서 찍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하나 다운받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사실 일이 나쁘게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팔이랑 다른 부분은 마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비만 주사 맞다 보니까 이때도 여기에 멍이 좀 보이는데요. 이분 멍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비만 주사할 때 이렇게 많이 드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 정도 드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을 보시면은 사실 여러 가지 시술들, 비만 시술들을 하셨는데 예전에 젊을 때야 잘 빠지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걸 아이를 뽑아버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사 맞은 자국 때문에 이렇게 멍이 좀 보이는데 이건 수술하니까 상관없고요. 전체적으로 라인은 예쁜데 이제 살이 처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름이 좀 생겼고요. 이게 전부 다 피하지만 옆구리가 이렇게 많아요. 자, 볼게요. 여기 한 집. 자, 돌아올게요. 여기 두 집, 여기 한 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잴 건데요. 배꼽 있는 부분이 한 33.5, 8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가는 부위 재볼게요. 73 정도 되네요. 그리고 바로 위쪽 골반 있는 라인이 볼게요. 8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작이냐고 하시지 않을까봐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사이즈 재는 걸 남겨놓은 거고요. 자, 이분은 40대 후반 여자분이시고 그냥 이제 포동포동하고 귀여운 배예요. 여기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배 처져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전형적으로 볼록한 배인데 실제로 이분이 뚱뚱하냐면 안 뚱뚱하거든요. 근데 배만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서 비만 레이저라든지 비만 주사라든지 이런 거 가끔씩 맞으러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하시는 거가, 내가 이거 비만 주사 맞으면서 관리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더 들다 보니까 주사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저 용기 내가지고 수술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진행한 거고요. 수술 전 인바디를 볼게요. 47세고 163 정도 되셨고요. 22년 5월 3월이니까 제가 이거 영상을 1년이나 묵혔네요. 그래서 보면 53kg셨고요. 체지방량이 15.9였습니다. 이제 이분의 확대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배 옆구리 약간 짝짝이기는 하고 배 모양 이런 식으로 처져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청바지를 여기에다가 입게 되면 여기가 불룩 이렇게 나와서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앞모습 먼저 보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수술 전과 후가 대조가 되실 건데, 사실 같은 배라고 보기가 어렵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벙벙했었고요. 이쪽 부분에는 훨씬 더 날씬해 보여서 이때는 배꼽 속이 좀 안 보이고 배꼽 속이 좀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옆모습도 보겠습니다. 옆모습은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빵빵했던 배랑 이런 식으로 라인이 생긴 배랑 달라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사진들 보여드리면 혹시 아예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분 보면 왼쪽 옆구리에 이거 약간 점 같은 색소 침착 보이시죠?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약간 옆쪽으로 이사 왔네요, 피부가. 그러면 수술했을 때 제가 얼마나 뽑았는지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제 이거 지방 뽑은 거가 약간 무서우실 수 있어서 약간 흑백 처리해서 보여드리기로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방 뽑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통이 눈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2400에서 5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선까지 뽑도록 하는 거고, 여기에 가라앉은 게 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하고 지방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방이 가벼우니까 위에 이렇게 뜨죠. 순수 지방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1200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으셨어서 이 전과적 보여드리지 못해서 사실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면 과연 인바디에서도 차이가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는요, 5월 20일에 확인했었고 53kg에서 51.7kg로 약간 몸무게 빠진 상태시고, 지방량이 15.9에서 14.2로 이런 식으로 빠진 정도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통 뽑은 양보다 지방이 줄어든 양이 더 많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수술을 하면서 그 지방세포를 뽑지 못해도 깨트린 것들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있다가 해보면 뽑은 양보다는 이렇게 지방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바디에서도 지방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줄어든 지방이 배에서만 줄어들었다. 왜냐면 다른 부분은 수술 안 했으니까요. 이제 이분의 인바디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정도면 사실 뚱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BMI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BMI가 20이거든요. 근데 BMI 20이면 그냥 표준이에요. 사실 전혀 뚱뚱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신데, BMI가 20이고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사람도 체형에 관한 고민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배는 그냥 귀여운 정도였는데요. 애 낳고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볼록 나왔어요. 이런 분들 계시고, 저는 평생을 허벅지가 날씬했던 적이 없어요. 어쩌면 저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승마살이 안 빠져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팔뚝이 엄청 커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인바디 자체에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배가 나와 있으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 경우에는 일단은 금식을 하시고 나서 무섭다고 하셔서 수면 마취 하셨고요. 그리고 국소 마취 한 다음에 수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영상을 1년 전에 찍고 어떻게 찍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까 고민만 되게 길게 하다 영상 다 날렸다고 했었잖아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 했는데 1년째 경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 여쭤봤더니 또 흔쾌히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방 흡입 전후 대조들이 하고 나서 바로 직후만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1년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그분을 직접 만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MI인데 잘 유지하고 계신지 여쭤봤더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뱃살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살이 조금 찌셨다고 하시는데 배에 살이 얼마나 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드릴게요. 살쪘다고 해가지고 제가 걱정했는데 배는 많이 안 찌셨고, 몸무게 지금 얼마나 찌셨어요? 몸무게 한 1kg 정도 찌셨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봤던 배 기억나시죠?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허리 라인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아까 한입 있었잖아요. 지금도 살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근데 처음보다는 좋아지셨고,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나이 때문에요. 여기 약간 주름 보이긴 하시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주 예쁜 라인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러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허리를 재보면요. 지금 69cm네요. 80 몇에서 69 됐으니까 1년 지나도 지방 흡입의 효과는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요. 아래쪽은 그때보다 좀 더 많았는데 지금은 82cm.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영상 찍는 목적이기도 한데요. 지방 흡입 수술은 지방 분해 주사라던가 다이어트와는 조금 다른 효과를 담보하게 됩니다. 누구는 상체가 큰 체형이고, 누구는 하체 비만이고, 누구는 배가 정말 크고, 누구는 턱살이 많이 붙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유전자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DNA가 나의 어떤 체형, 미래의 체형까지도 만들어 놓은 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다른 부분은 다이어트를 하면 괜찮은데 배는 진짜 늦게 빠지고요. 빠져도요, 그 뚱뚱한 모양이 계속 있어요.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지방 흡입은 그 부분을 직접 공략해서 바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통 배에 지방이 100개 있었다고 했을 때 나는 태어나기를 지방이 배에 150개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지방 흡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150개 중에서 50개 정도만 빼주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내 배와는 아예 다른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150개의 크기가, 그러니까 150개는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150개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폐경에 가까워질수록 원래 뱃살이 붙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벅지살은 좀 빠지고 배나 상체살이 좀 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분도 마찬가지시고, 저 20대 때도 못 입었던 원피스 들러붙는 거 한번 입어봤더니 원장님 되게 고마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살이 내가 뱃살 흡입 받아서 살이 배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오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시고 계속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안 찌는 건 아니에요. 배에 덜 붙는다 이거 뿐이지 다른 부분에 살이 찌기 때문에 이제 뱃살 뽑아서 안심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한 10kg 쪘다. 그러면 이제 허벅지라든지 배도 약간 찌고요. 팔 이런 부분에 많이 찔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시더라도 다이어트는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막 4천, 5천 이렇게 뽑을 때도 있어요. 대용량 지방흡입을 할 때도 있는데요. 아까처럼 평균적인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순수 지방량이 뭐 3천씩, 4천씩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1000 정도만 뽑아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4천, 5천, 6천 뽑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 뽑잖아요. 그러면은 인바디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이분은 이제 4월 6일에 수술하기 전날 지방량 24kg셨거든요. 수술 받고 나서 17.9 정도 되면은 많이 빠지셨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석션통 뭐 3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서 한 번 또 중간에 비우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요 투메센트 영상 보여드리면, 아니 이 물은 도대체 뭐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가끔은 전화로 사전에 문의하실 때 지방 얼마 뽑아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정보 되시라고 투메센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밑에 가라앉은 물을 투메센트라고 하는데요. 이 투메센트 테크닉이 만들어지면서 지방 흡입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투메센트에 대해서 수술 방법을 개척하신 분이 클라인 선생님이라는 분이고, 피부과 선생님이세요. 성형외과 선생님 아니고. 그래서 투메센트 테크닉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거의 금과 옥조로 여기고, 보고 또 보고, 또 가끔 또 열어서 보고, 이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책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이거 다 읽지도 못하고 찾아보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책 한 번 봤다고 해서 절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새로워서 저는 아주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투메센트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눌러붙은 냄비에 뭔가가 막 눌러붙어 있었을 때 그거를 그냥 뜯으면은 되게 뜯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 불려가지고 캐뉼라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박박박,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걱 같은 걸로 긁어서 그거를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메센트라고 하는 거는 생리식염수나 혹은 저장성 용액을 넣어서 캐뉼라로 지방을 약간 곤죽을 만들어 가지고 음압을 걸어서 슝 이렇게 뽑아내는 수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해요. 투메센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초질환, 뭐 만성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언더라인 디지즈 같은 걸 확인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캐뉼라도 저도 초창기에 되게 많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캐뉼라가 잘 뽑힐까, 어떤 캐뉼라가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의사 선생님의 영역이시고 수술을 받기로 하셨으면 그거 정도는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다 보면요,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연차가 쌓일수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잔재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킬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뭐 수술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만큼 중요한 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전에 선택해야 될 것들, 뭐 주의사항들, 이런 거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흡입은 나의 배에 있는, 그러니까 배를 받았다 치면 배, 허벅지를 받았다 치면 허벅지, 지방 세포의 개수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뭐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 그분도 흉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쬐끄맣게 흉터가 생기는 거니까 걱정하실 건 없고, 어쨌거나 배 수술하면 멍은 들거든요. 그 부분만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 뭐 후관리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아마 다음 기회가 된다면 후관리 프로그램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나중에 또 봐요.